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현재 치병을 하고 계시는 암환우님들께서는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환우님들은 약해진 체력으로 인해서 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또 누워서 시간을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건 몇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몸에서 항암제 성분이 빠져나가기까지 힘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신 분들은 몇 발자국만 걸어도 현기증과 멀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만 누워서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도 너무 눕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기대어 있으시면서 근력 운동이나 걷기 운동은 무리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혈액순환을 좀 억지로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영국 바스 대학교 연구팀은 건강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2달간 누워있게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과연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를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가자 20명 모두 기존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낮에는 6% 그리고 밤에는 10%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포도당을 근육에서 흡수하는 능력 또한 24%가량 낮아지면서 혈당은 올라가고 오히려 근육은 몸에서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자, 그 이유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세포가 더 이상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결국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암 환자의 경우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암세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인슐린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 성장인자와 세포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는데 이로 인해서 암세포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증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은 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운동이야 당연히 좋죠. 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서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또 인슐린 분비량도 증가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장 그 후유증으로 식욕도 없고 또 멀미 때문에 걷기도 힘든 분들께 나가셔서 활기차게 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그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럴 때에는 최소한 스트레칭이라도 앉아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스트레칭 정도로 혈당이 낮아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근육 내의 섬유 조직이 늘어나면서 그 사이에 혈액을 공급하고 그로 인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면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혈당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시도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운동보다는 음식에만 의존해서 이 혈당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탄수화물만 줄이면 암세포가 흡수하는 그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게 그 목적인데 사실 이 방법은 전문가들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재도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에는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지방산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외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주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환우님들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일반인에 비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의 대사 활동이 떨어지고 또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자연 치유나 항암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는 스트레칭과 음식을 병행하셔야 하는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통해 혈당을 잡아주면 가장 이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우리는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GI라고 하는 건 혈당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GI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낮을수록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GI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 함유량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혈당 증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판단할 때 탄수화물 함유량을 보고 탄수화물 수치가 높다고 GI 지수 또한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감자나 초콜릿에는 비슷한 탄수화물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감자는 GI가 높고 초콜릿은 의외로 GI가 낮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반면에 초콜릿은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다고 반드시 GI 지수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제가 이 표를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고 필요하면 잠시 일시 정지하셔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서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서 계속 혈당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었는데요.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 외에도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혈액이 응고될 위험이 있어서 회색 증후군 등의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액도 그렇지만 내부 장기들도 신체가 움직여야 꾸준히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 삼키기 쉬운 가래나 먼지가 폐로 들어가면서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밖에서 걷는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 병행하시면서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께서 힘들다고 너무 누워서 생활하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꾸준한 관리와 치병으로 최선의 효과를 보시는 환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